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자, 이 모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백투더퓨처의 타임머신, 브라운 박사가 이 모델을 기반으로 타임머신을 제작했는데, 이게 1981년도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발표된 드로이안 DMC-10이라는 모델입니다. 존 드로이안이라는 사람이 GM에 근무를 하면서 폰티악 GTO, 파이어보드 이런 차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참여를 했는데, 독립을 해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드로이안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첫 번째 만든 이 모델이 DMC-12라는 모델입니다. V6 2.8L 엔진을 탑재를 한 145마력 출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수동 변속기를 조합해서 시속 208km, 당시로서는 꽤 고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도색을 하지 않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이 됐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냉간 아변 스틸이라서 강성 강도 다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산화작용에 의한 녹 발생, 이런 것들에 좀 자유로운 금속이라 도색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도색을 안 한 상태로 출시를 했는데, 문제는 도색을 안 하니까 이제 세차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파손이 되거나 찌그러졌을 때 이거를 판금을 해야 되는데, 판금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표면 처리를 해서 도색을 해버리면 깔끔한데, 이건 도색이 안 돼 있어서 아무리 처리를 잘해도 사고 수리 난 흔적들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풍이 거의 안 되는 문제점들, 또 타고 내리기가 너무 불편한 문제점들, 이렇게 걸링도 형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실용성을 기반으로 제작된 인체공학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영국에서 이 회사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구제금융도 했고, 많은 주변에서의 어떤 그 도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생산은 도산을 했고, 이 모델은 그냥 역사성으로 사라지는 기념비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을 사용한 모델로 나게 되죠. 요건 보면 이제 사이버 트럭 생각납니다. 2020년 말에는 실제로 양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2021년도에 듀얼 모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싱글 모터 나오고, 뭐 트라이 모터 차례로 나오게 될 것이다 했다가 또 내년으로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격은 아시다시피 39,900불에서 69,900불, 뭐 4만 불에서 약 7만 불 사이인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서 무조건 저 차는 사야 되겠다 해서 예약 개시가 된 날부터 바로 예약을 하고서 지금 엄청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 열간 아변을 통해서 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형 트럭에서 강판 코일 많이 보시잖아요. 보통 이 강판 코일이 스틸 구조물을 만드는 기본 원재료입니다. 암이라든지 뭐 서브프레임이라든지 강으로 제조된 그런 구조물들 보시면은요, 그게 쇳물을 부어가지고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얇은 강판을 여러 장 덧대고 이걸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강들이 기본 표면과 뼈대를 구성을 하고, 그 안쪽에는 중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스틸은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합금 대비 강도 강성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질량도 3배 정도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공이 아닌 꽉 찬 솔리드 소재로 하게 되면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틸을 솔리드로 해서 만들 만큼 그만큼의 강도나 강성이 사실은 필요치 않으니까 무게적인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걸 얇은 판으로 여러 개를 덧대서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동차에서는 전반적인 중량 증가가 실질적으로 운동성이라든지 또 조작성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스틸보다 더 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강도가 아니라 강성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부품들이 사용이 되는데, 알루미늄 소재 합금들은 중공이 아니라 솔리드로 만들어서 두께를 두껍게 해도 무게 증가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량화를 위한다라는 게 무조건 무게를 완전히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경량화가 아니라 필요한 강성을 확보를 하면서 무게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두께가 증가하는 만큼 강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은 스틸 대비 안이 비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 솔리드 다이캐스트로 주조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도 확보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루미늄 암이라든지 부품들을 보면은 속에 꽉 찬 이렇게 두껍게 된 구조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스틸이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보통 스틸은 열간 아변을 통해서 제작이 됩니다. 열간,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1700도 열을 가해서 빨갛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롤러로 해서 압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표면 조도가 우수해지고 정밀한 치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 강성이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공정에서 한 번 더
냉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열간 아변을 실시한 이후에 냉각한 후 다시 한번 아변을 그 공정을 실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열간 아변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틸에 비해서 경도가 더 뛰어난 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더 강한 힘으로 아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간 아변을 실시한 스틸에 비해서 표면 조도라든지 치수가 다 우수하게 향상이 돼버리니까 아주 강력한 스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은 이렇게 냉간 아변 방식으로 굉장히 두께도 두껍다. 거의 뭐 장갑차 수준. 구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디자인도 닥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걸 성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만큼 강도 강성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비를 만들고 이걸 대량 생산화해서 대중차 공종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투여되는 투자비, 비용 이런 것들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마 소량 생산으로 이렇게 그 프로토타입으로 나오는 이런 모델들의 제작비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한 거의 100만 불 가까운 제작비가 대당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양산 체제를 거쳐가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작 단순화 그리고 원가를 낮추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이게 4만 불에서 7만 불대 가격으로 안정화가 될 텐데 과연 이게 내년까지 이런 공정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 원래 설명했던 그런 스펙대로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길이가 5.88m니까 거의 6m에 가까운 그리고 폭은 2m가 넘습니다. 지금 트라이모터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 2.9초예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만큼 빠릅니다.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무거운 그리고 최대 500마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괴물 같은 차를 7만 불 언더로 69,900불에 구입을 할 수 있다. 이거 사실 꿈과 같은 얘기인데 계약자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이 130만 대가 예약이 돼 있어요. 아마 전기차나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소재 그리고 또 이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현재 그 가격대에 구현하기 어려운지 공학적인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잘 안다 그러면 이 지식이 보편화된 지식이라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덕인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300만 대 이상 계약이 돼야지만 이건 맞는 그런 정도의 가성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테슬라가 이걸 내년에 예정대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테슬라는 그야말로 미래 자동차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모빌리티 라이프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이면서 주목을 받을 기업으로 폭풍 성장의 원년이 될 겁니다.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지금의 주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시총도 엄청나게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공표한 대로 출시가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큰 문제고요. 여기서 또 일론 머스크 타임이 작용을 해서 또 2023년, 2024년도로 계속 연기가 되게 될 경우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으로 이런 후폭풍을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기대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 한 발 떨어져서 실체를 확인하신 다음에 미래비전과 적당히 혼합하셔서 그 평균을 놓고 판단을 해보시라. 이게 사실은 냉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테슬라가 잘 성장해서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술을 많이 선보일 수 있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